이제 또라이 금지 규칙이라고 이 책의 제목이 또라이 금지 규칙이죠. No asshole rule. asshole rule 했어요. asshole rule. No asshole rule. 또라이 금지 규칙이 있어요. 건전한 조직의 핵심을 이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. 또라이 금지 규칙을 말하고 쓰고 행동하라는 거야. 금지 규칙을 쓰라는 거야. 그게 뭐냐? 또라이를 채용하거나 임용하는 과정에서 제외시키라는 거야. 또라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. 내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. 또라이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이 일치하는지를 보라. 그리고 그가 비전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라. 그리고 그 목전의 이익에만 급급한 사람인지를 보라. 그리고 타인들에게 신뢰를 얻는 사람인지를 보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비전, 우리의 희망, 우리의 소망을 같이 공유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. 그런 게 없잖아. 그럼 또라이인 거예요. 그런 사람을 채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또라이들을 있으면, 기왕에 채용했으면 빨리 제거하라는 거예요. 빨리. 독일 이모님, 네, 소장님의 광장 참여가 보람있는 결과, 파면이란 결과에 우리 모두에게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독일 이모님이 독일에서, 독일 사정은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분이니까 내가 아주 든든해요. 여기 독일 이모님이 나타나시면은, 내가 마음대로 말해도 되겠구나. 왜냐면 독일 이모님이 고쳐주실 거거든. 감사합니다. 또라이들은 그래서 또라이인 줄 아는 순간 빨리 제거하라는 거예요. 이게 건전한 조직, 건강한 조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. 네 번째, 공인 또라이를 무능한 직원으로 간주하라는 거예요. 그 조직에 공인 또라이가 있어요. 누구라도 봐서 저놈은 또라이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그 직원을 투명 인간으로 취급하라는 거야. 상대하지 말라는 거지. 이게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. 그 직장에 또라이가 있으면 투명인간 취급합니다. 투명인간 취급. 지금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있잖아요. 독일에 지금 정권 교체가 됐나 안 됐나 모르겠네. 하여튼 좌우지간 메르츠라는 지금 기민당의 당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승리하는 바람에 이제 연방 총리가 될 텐데 그런데 메르켈 16년 동안에 메르켈하고 계속 메르켈에 반대했거든. 그래서 반대니까 메르켈이 어떤 정리라고 썼냐. 저 메르츠를 투명인간 취급을 했어. 상대를 안 했어 아주. 그래가지고 메르츠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그 3인당에서 나갔어. 3인당에서 나가서 정계 은퇴를 했어. 그런데 이렇게 16년 4연임을 앙겔라 메르켈이 마치고 자기는 더 이상 출마하지 않는다. 이제 정계 은퇴나 마찬가지죠. 정계 은퇴를 하자마자 자기가 다시 들어와. 정계 은퇴했었던 놈이거든. 이거 프리드리히 메르츠도. 메르츠도 그 국민적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당선됐으니까 이제 두고 봐야죠. 얼마나 잘할지. 메르츠가 투명인간 취급을 당해서 도저히 못 견디고 그냥 나갔어. 정계 은퇴하고. 근데 이제 메르켈이 물러난다 그러니까 다시 들어왔어. 다시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당 대표가 되고 그랬죠. 그래서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하는 바람에 3인당하고 다시 연정을 하겠지만 좌우지간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라이라는 거예요. 근데 메르스가 또라이가 아니라 메르스가 또라이는 아니고 유럽 EU 그러니까 유럽 연합을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. 이제 그런 독립주의자야, 이 사람은. 근데 어떻게 독일이 그걸 주도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죠. 국방비를 대거 높여야 되고, 그 시민들에게 돌아갈 그 재정이 국방비로 들어가게 되고, 그럼 참, 독일도 이제,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되고 또 극우 세력들이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극우 세력들이 지금 굉장히 정치판에 들어와서 하고 그 AfD라는 게 그겁니다. 그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라는 그 정당은
지금 이게 지식인들 사회에서 또 정치인들 사회에서는 다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. 이게 무능한 직원으로 간주하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. 비열한 짓은 권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라.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그랬지만 그때는 끊임없이 문재인 정부의 충정으로 내가 이렇게 한다. 이런 얘기를 했잖아. 그러니까 문재인은 그걸 다 속한 거야. 문재인 정부의 충정심에서 내가 이런 걸 수사하고 이렇게 한다. 뭐 이런 개소리를 했는데 그걸 다 그대로 받아들인 거지. 비열한 짓은 권력에서 나온다는 거야. 권력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자기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그 짓밟거나 엉터리로 마구 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자기가 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죠. 권력과 성과의 역설을 받아들여라. 이게 무슨 말이냐?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.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높은 성과를 냈는데 그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또라이 짓을 해서 성과를 많이 냈다면 그것은 올바른 성과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므로 또라이 취급을 해야 된다는 거지. 높은 성과를 냈으니까 괜찮다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그 역설을 받아들여라. 또라이들이 더 높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높은 성과를 내는 과정을 잘 검토해서 그가 정말 높은 성과를 냈다면 그래도 또라이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. 또라이 짓을 하지 않고도 성과를 낼 수 있을 때에만 그것을 받아들여야지. 그렇지 않을 때는 투명인간 취급을 해야 된다. 그런 얘기입니다. 아시겠죠? 여기까지. 이 또라이 금지 규칙은 채용, 임용, 이동 이게 전부 하는 거죠. 승진 등 인사 시스템을 혁신하지 않고는 이 또라이를 막을 길이 없어요. 우리나라에서. 우리나라에는 이 또라이들이 승진하게 돼 있습니다. 왜? 왜 그럴까요? 아첨의 기술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순한 보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 직무와 관련된 것은 압도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점심 먹을 때 상대방에게 뭐라고 떠들 수 있는 수준의 지식밖에 없어요. 자기 업무와 관련된 거. 왜? 맨날 빙빙 돌거든. 1년에 한 번씩. 늦어도 1년에 한 번. 어떤 때 뭐 8개월에도 한 번씩 가고 돌리고 그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자기 일에 관한 전문성도 없는 놈들이 앉아서 윗사람 의전과 아첨에만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. 그것을 좋은 말로 조직 정치라고 그래요. 그 조직 정치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. 우리나라가. 두 번째는 온전한 리더십 훈련을 해야 돼요. 주위 동료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신뢰를 쌓아야 돼요. 그래서 희망을 공유하고 그리고 온전한 다노 조직 체계를 만들어서 그것이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. 이게 내가 지금까지 강의해왔던 내용을 그대로 하면 또라이가 생길 수가 없어요. 자,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